자연체험을 프로젝트 학습 강의를 맡은 오창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그 광명역에서 이렇게 타고 왔는데요. 그 울산에 오니까 굉장히 울주군으로 넘어오니까 녹색이 되게 많고 그 굉장히 그 자연이 아주 좋은,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또 들꽃학습원에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이 학습원이 굉장히 이름이 예쁘고요. 와서 둘러봤거든요. 저는 한 30분 전에 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의 교육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뭐 이런 선마을 선생님이라든가 숲속에서 이렇게 토토로처럼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이렇게 도시 안에서, 울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주로 이렇게 빌딩이라든가 자동차에 둘러싸인 교육 환경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내는 동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예. 자, 어떤 동물이죠? 코뿔소. 예. 이 동물은 뭐죠? 이 동물은 뭐죠? 코끼리. 그 다음에 이 동물은 하마. 이렇게 세 동물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동물을 그 거리에서나 우리 마을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죠? 근데 굉장히 잘 알아요. 그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뭘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이나 책들이 대부분 그 동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알려줬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를 내 옆에 사는 마을에 누이나 동생으로 생각을 하고, 코끼리나 코뿔소를 우리 마을에 들과 산에 사는 동물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런 동물책을 번역해서, 제가 읽었던 동화책도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동식물이 가득한 그림책이나 교과서, 12년 동안 선생님들 교육 전문가시니까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교육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죠? 보통 한 10,000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 시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오늘 그 생태나 자연은 과학 교과랑 많이 관련돼요. 과학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일까요? 한 1,000시간 정도, 한 10분의 1을 과학을 배웁니다. 저희가. 1,000시간을 배우는데요. 12년 동안 배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 이름 10가지나 그 다음에 나무 이름 10가지를 아는 그런 학생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름에 노래를 잘 부르는 새. 노래를 잘 부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꾀꼬리예요. 아, 꾀꼬리.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꾀꼬리를 못 맞히는 선생님 그룹은 처음이네요. 제가 여태 연수를 해서 한 수십 번 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울산이 산이 많으니까 많이 들으러 다니시면, 그러면 이 새는 선생님들이 이제 또 맞히셔야 돼요. 무슨 새예요? 뻐꾸기. 자, 뻐꾸기랑 휘파람새랑 꾀꼬리를 세 가지 소리 들었는데 왜 뻐꾸기만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가? 뻐꾸기가 특징이 있어서? 뻐꾸기 노래 때문에. 또, 그렇죠. 선생님 되게 훌륭하시네요. 자, 창의성. 오늘 창의성인데, 제가 창의성이라는 걸 우리 요즘에 연구를 해보니까, 창의성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창의성은 반복과 훈련에 의해서 연습되어진 결과이다. 자, 뻐꾸기는요, 뻐꾸기 시계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단 한 번도 내 눈앞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뻐꾸기 소리는 되게 잘 알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이런 훈련과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이 새를 정말 우리가 길가나 산에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연구하는 게 이런 건데요. SLT에 의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의 환경교육협회 환경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설문을 해봤더니 환경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자연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경험이 그런 걸 만들었는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분석 자료를 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55%가 아동기의 자연과 시골에서의 경험. 아까 제가 김포평야의 풍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알 거예요. 오늘 저희가 자연교육을 왜 우리 학창시절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냐면 자연에 대한 태도나 관심이나 지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시기에 거의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든가 무슨 전공서적이나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년 시절에 이런 자연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좋은 태도, 자연에 대한 아주 좋은 관심을 가져야 있다는 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에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코넬 대학이라고 아이비리그에서 세계 위인 1000명을 조사했어요. 이 사람의 공통점. 우리 창의인성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위인이나 훌륭한 사람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조사를 했어요. 공통점. 근데 딱 한 가지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변수를. 맞아요. 큰 산이 있거나 큰 강이 있었던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유년 시절의 자연의 경험이 창의성,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절대적인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인성 포럼에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이 자연교육이나 생태교육을 우리가 좀 더 강화시켜야 돼요. 작년에 전 정부에서 산림청이나 농진청에 과제를 많이 줬어요. 어떤 과제를 줬냐면 산림청이 지금 숲에서 나무를 키우고 방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경제림이 아니잖아요. 다 수입해야 하니까. 농진청도 다 수입 농산물이잖아요. 70%가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일상생활에. 그래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냐면 그냥 농업 기초과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는데 유전공학이나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황우석 박사처럼 이런 걸 하는데 교육 쪽에는 뭐를 주문했냐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산림청과 농지청이 고민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300명의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텃밭이나 자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공격성과 자아 존중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 애들도 제가 휴직하기 전에 잠깐 있었을 때 구산초등학교 애들도 50명을 샘플링 해봤는데 산림청에서 텃밭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 폭력과 자아 존중감이라고 그러죠. 공격성이라고 그러죠. 학교 폭력이란 말을 안 쓰는데 공격성과 자아 존중감에 있어서 굉장히 월등하게 효과가 낮아져요. 그런 공격 지수가. 우리 성균관대도 심리학 베이스니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농진청에도 그걸 부탁을 했어요. 텃밭이나 이런 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동국대학교에서. 근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이번에는 480명 애들을. 근데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겨울에 논문 투고하려고 그랬는데 농진청하고 같이요. 저희랑. 아주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창의성도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는 114개 학교에 학교 텃밭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산림청은 그동안 유한킴벌리랑 2,300개 학교, 우리나라 학교에 한 15% 정도의 학교에 숲을 가꿔줬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막 만들어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공사를 하나 우리 교장선생님 그랬을 거예요. 울산에도 학교에 숲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선생님들 잘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걸 해준 거예요. 교대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환경과학 과목을 넌 선택해서 왔냐? 환경교육을. 내 과목을 듣냐? 그랬더니 이거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초파리 키우기 했다든가 플라나리아 관찰했던 게 그때 경험이 환경에 대한 아주 좋은. 여기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우포늪을 갔다든가 무등산 체험을 했다든가 이런 게 전국에서 온 애들이니까 9칸이나 12칸이나 15칸은 학생들하고 나중에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어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맨 앞자리에 여기 자기 이름에다가 경험을 쓰시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은 이거예요. 그러면 주면
그 다음 사람이 자기 거에 두 번째나 아무 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에서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경험들, 좋았던 경험들이 9가지나 12가지나 15가지 모을 수가 있어요. 개인별로.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얘들의 원경험이라고 그랬죠. 최초의 자연에 좋았던 경험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선생님들 적어보세요. 크게, 한 페이지, 이렇게. 할머니 집에 예. 집에 왔을 때 거기 보였는데 반딧불. 반딧불 모습이. 아,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구나. 네. 이거 삘기라고 하는 이 식물 음. 그게 이렇게 잔뜩 펴가 있는 강쪽에 잔뜩 오. 펴 있는 그 모습. 자, 종이 비행기 다 접으셨으면 여기다가 날개에다가 한쪽에다가 오, 선생님은 되게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죠? 이런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일반인 중에서. 자, 좋습니다. 종이 비행기 좋아요.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 이걸 그냥 날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다가 한쪽 면에다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자연교육 프로그램이나 뭘 배우고 싶다. 지금 과학교육이나 일반 창체에서 이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은 거 한 가지씩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나는 이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평소에. 연수나 프로그램, 이게 무슨 강좌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건 들어보고 싶다. 한 가지씩. 평소에. 자, 일어나세요. 잠깐만. 일어나셔서 날리면 누군가한테 내 비행기가 날리거든요. 그러면 배우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정보가 있으시거나 나도 배우고 싶거나 공감이나 자, 노하우가 있으면 어드바이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한 줄만 써주세요. 나도 잘 정보가 없어. 근데 나도 배우고 싶어. 그러면 나도 배우고 싶어.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아시는 분은 거기다 한 줄만 써주세요. 자, 준비. 자, 일어나시라니까. 일어나셔야지. 왜냐면 비행기를 주워야 되니까. 자, 준비. 하나, 둘, 셋. 가운데를 향해서. 자, 빨리 주세요. 이름을 쓰셔야 돼요. 본인 이름. 이게 이제 초기에 스케치했던 그림인데, 요 야생화, 들꽃, 봄에 들꽃하고, 요거 열매 빙고인데요. 빙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영어 시간에 많이 하죠. 영어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숫자가 적혀 있거나 단어가 써져 있는 걸 정해서 숫자 가운데 하나를 골라 부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맞히면 빙고나 보너스를 외치는 게임인데, 우리 영어 수업이나 다른 자연놀이에서도 이게 바닥에다 금을 그어서, 우리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플로터로 뽑기도 하고, 바닥에다 선을 그어서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응용했어요. 응용을 해서, 나뭇잎이나 들꽃, 열매, 곤충, 물새 등을 찾고 관찰하는 놀이를 하고, 빙고판에 제시된 생명을 현상을 찾아서 해당 칸을 치는 거고요. 지금 나가서 하실 텐데, 요거를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세 줄을 맞추면 빙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별로 할 거예요. 모든 별로. 그러면 이걸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서로를. 그죠? 경쟁사인데잖아, 우리 모둠이.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혹시 가지고 계시면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9개나 6개나 뭐 7개에서 3줄이 난 장면만 찍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찾으시면 빙고하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나가서 하시면. 그래서 나이나 활동 시간이나 연령이나 대상에 따라서 다 바꿔서 응용할 수 있고, 이거는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완결판이 아니라.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심화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줄을 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는 뭐냐?
교장 선생님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를 오늘 해보려고 한다. 우리 학년에서 제가 5가지 정도를 정리했어요. 처음에 예술과 수학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학 교육 시간에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학교가 보니까 자연에서예요. 수학 수업을. 미술 수업을.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배울 수가 있고 디자인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을 배우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나무 열매 빙고. 그래서 한 달 전에 보통 과제를 주세요. 이번에 추석이 좀 빨랐는데 열매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1, 2학년 가르치시는 분 초등학교 보면 계절 교과서 나오잖아요. 가을 교과서에 열매 나오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걸 빙고 게임 주시고 아이들한테 한 달 동안이나 보름 정도 찾아보라 그래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럼 애들이 경쟁이 붙어서 잘 찾아요. 그 다음에 뭐 태화강 같은데 물새 빙고 같은 거, 도감 같은 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마시고 요거만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요거 25개 물새에 놓아놨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태화강에서 우리 물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데 우리 동아리 활동 같은데 할 때나 체험학습 할 때. 그 다음에 관찰력과 분류력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개미의 우리 16가지의 모습, 25가지의 모습들, 민들레의 모습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오감에서 후각. 이거는 미각. 이거는 시각. 이거는 청각.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오감을 센스. 넌 센스가 이렇게 없냐? 이럴 때 센스, 오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물을 90% 시각에만 의존해요. 근데 오늘 하실 것들은 촉각에 대한 거 하나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반응이 좋으면 제가 3가지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2가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촉감은 마지막에 제일 재밌으니까. 촉감을 찾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래서 자연의 소리, 냄새, 촉감. 오늘 촉감을 제가 나눠드렸죠? 있어요? 이거를 할 거예요. 촉감.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촉감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느낌은 자기마다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찾을. 그 다음에 밤에 캠프 갔을 때 여름에 할 거예요. 제가 이건 미국에 2002년에 연수 갔을 때 그 캘리포니아 가서 일주일 동안 연수를 자연교육 교사들 연수를 받을 때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밤에 석양이 질 때, 해가 질 때의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진다. 노을이 진다. 별이 떨어진다. 달이 서쪽으로 더 기울었다. 이런 현상들을 눈을 좀 감고 아이들을 들판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여기 잔디밭에 딱 앉혀놓고 하면 집중력에 30분만 하면 쫙 마음속으로 세라고 그래요. 들은 소리도. 그 다음에 수학여행 갈 때 애들이 영화 틀어달라고 그러거나 음악 틀어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주려고 만들어요. 버스에서 본 풍경인 거. 가면서 수학여행 가면서 경주 가면서 또 공주 가면서 거기서 본 풍경도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관찰력과 분류력을 키워주는 초등학교 3학년 구체적 조작기 거기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통제해서 학원에서만 이걸 외우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력과 분류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학습을 저는 시도하려고 해요. 이 빙고를 가지고. 자, 출발! 손가락. 한 마디에 벌레를 벌레? 길이만 길이 손가락 한 마디. 하나 둘 셋. 됐다. 한마디 뭐나 이제 요거 네 발 길이 이게 뭐지? 내가 늦게는 끝났네. 하나, 둘, 셋. 이거 됐잖아. 곤충이야. 양의 파이. 고마워. 그렇죠. 이 줄기가 말랑. 말랑이에요.
재밌잖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을 우리가 보고 스치고만 지나다녔는데 이것을 직접 만져도 보고 또 이렇게 관찰도 해보고 길이도 재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센서, 오감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학교 정원 같은 경우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관찰력을 되게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식물을 보는 그런 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경쟁이 아니니까 학습이니까 처음에 이게 게임의 하는 목적은 그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연을 쉽게 놀이로 하자는 거라 애들이 이게 뭐 인정을 해주면 되죠. 애들이 뭐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인증샷 찍어보니까 더 괜찮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선생님들 연습 때 한번 직접 해보시고 아이들하고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